가봅시다. 자, 네. 첫 번째가 주원 동기. 아까 얘기했던 회사 이름이 뭐라 그랬지? 엑셀리스. 네. 이온주의 거네. 공정 장비를 만드는 회사고 어플라이드랑 양분하고 있죠. 이온 주입이 중요하죠. 왜 이온주입이 중요하냐? 반도체 공정 중에 반도체 생명을 불어넣는 공정으로 생각해요. 왜냐면 반도체가 결국엔 전기적 특성을 가져야 얘네들이 작동을 하는데 그 특성을 주는 공정이 이온주입 공정이기 때문에 너무 기본적이잖아. 근데 이제 뭐 양자 세계로 가다 보면은 우리가 원하는 깊이까지 균일하게 보내는 것 자체가 이제 매우 힘들어지는데 그런 공학적 어떤 이슈나 문제점들을 토대로 이온주입에 되게 이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미세화 공정이 진행되면서 이온을 주입할 수 있는 영역이 줄어드는데 얼마나 이방성 특징을 가지고 원하는 지점까지 막지의 구조를 파괴시키지 않고 주입하느냐가 관건이죠. 이 공정의 관건이고 근데 이온을 주입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이온과의 충돌이 발생해서 격자가 물리적으로 손상이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회복시켜 주려면은 언일이라고 열을 가해줘서 격자를 회복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소자가 그 열에 대해 파괴될 수 있고 웨이퍼 자체가 휘임이 발생해가지고 깨지거나 찌그러질 수도 있고 다양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온을 쏴주는 각도를 틀어가지고 격자를 최대한 충돌을 안 시키게 한다던가 뭐 그런 방식을 사용해서 이제 개선해 나가야 되는 게 이 공정의 특징입니다. 그런 중요성을 얘기를 해야죠. 그런 중요성을 중심으로선 지원동기를 쓸 수가 있고 얘네 장비가 갖고 있는 기술적 특징 뭐 어떤 게 좀 부분이 있어요. 뭐 각도가 뛰어난 건지 아니면 우리가 주입한 다음에 뭐 열을 가할 때 그것들을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할 수 있는 건지 뭐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지원 동기를 쓰려고 찾아봤는데 거기서 막힌 게 도대체 얘들이 뭘 잘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본 게 그나마 이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는 얘들이 고전압에서도 고전압, 저전압, 고전류, 저전류 뭐 그런 장비가 다양화되어 있나 봐요. 근데 얘들의 특징이 하나의 플랫폼을 갖고 있어가지고 장비도 이제 수명이 있잖아요. 그 부품 수명도 있고 장비 수명도 있는데 이 필드 엔지니어가 하는 일이 그런 장비의 수명을 계속 연장해주고 비슷한 성능을 유지해주는 건데 얘네가 잘하는 거는 동일한 플랫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장비 간의 그런 부품의 교체에 있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그리고 교체를 했을 때도 동일한 성능을 내기 때문에 고객사 입장에서 장비 교체에 대한 위험도가 그 정도면 다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그쵸? 다 쓸 수도 있겠죠. 다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제 뭘 더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했냐면은 예를 들어서 얘네들만의 장비가 가지는 특징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특징 때문에 뭐 생산성을 더 높일 수 있다든지 좀 기술적인 부분을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했는데 없다며. 찾을 수 없으니까 그걸 없는데 그걸 다 쓸 필요가 있냐 이거죠. 그럼 왜 우리 회사냐? 사실 첫 번째 이온 주입 공정 자체의 어떤 장비 되게 매력적인 분야라고 생각. 그래서 엑셀리스를 선택. 얘기하면 돼. 근데 왜 우리 회사 쓰냐? 다른 회사도 있지 않느냐? 사실 저는 시장 점유율이 물론 2등이라고는 하지만 충분히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술력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사실 디테일한 부분들을 제가 다 확인하고 올 수는 없었지만 이런 플랫폼 전략을 통해서 어떤 고객사 입장에서의 유지보수의 어떤 용이성 그리고 자체적인 본인들만의 경쟁력을 만들어 나간다는 점 인상적이었다. 제가 이 장비 자체에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성능이나 특징들에 대한 부분에 아직 100% 이해하고 있지 못하지만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따라가겠다 하면 되는 거잖아요. 왜 다 알아야 돼요? 그 모든 기능을. 삼성이 이제 GAA 공법 3나노 해가지고 반도체 만드는 거 알겠는데 3나노를 어디다가 어떻게 적용해서 어떤 구조로 만들었는지까지 어떻게 다 알아 우리가? 그쵸, 알 수는 없죠. 없잖아요. 그건 다 알 수는 없는 거 어차피. 그럼 이제 면접에 묻는 건 뭐냐? 그럼 너 우리가 어디다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는데 네가 뭘 하겠다는 거냐? 그냥 GA 3나노라는 게 이제 채널의 어떤 접촉 면수를 넓혀가지고 전류 흐름을 안정적으로 컨트롤하는 건데 그러다 보면은 이 구조 자체가 굉장히 만들기가 어렵고 그런 부분에서 다양한 고객사의 요구 수준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고민이 어떻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지식들을 이렇게 적합하게 활용하면서 상황에 맞게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디테일한 부분은 이해도는 떨어지지만 이런 게 중요한 거 아닌가? 그쵸. 그리고 아예 없다고 쳐. 아예 엑셀리스에 관련된 정보가 없어. 예를 들면 그냥 이온 주입 공정에 들어간 장비만 만든 회사야. 주원 동기 써 그냥 이온 주입 난 이런 측면에서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졌다.
그쵸. 좀 겁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쓰는 게. 그때도 겁났을 수 있지. 다 알고 가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쵸. 그것도 있고 직무가 엔지니어니까 기술적으로 그래도 어필을 나 이만큼 안다라고 어필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사실은 그런 부분이 중요하겠지. 이원 주입할 때 본인이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냐. 우리가 장비 성능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그럼 예를 들면 뭐 첫 번째 원하는 양, 두 번째 원하는 위치까지 빠르게 주입, 그리고 세 번째 고르게, 네 번째 얼마나 빠르게 확산을 시켜가지고 뭐 이런 부분 균열을 만들 수 있느냐. 결국 이 네 가지인 것 같다. 얘기하는 거고. 그럼 각각에 해당하는 개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한 개념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그 중에서 뭐 우선순위를 내가 판단할 수 있으면 뭐 우선순위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아까 이제 뭐 지원 동기 이원 주입의 어떤 중요성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그걸 조금 더 설득력 있게 쓰고 싶다면 어떤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하면 좋을 것 같으세요? 이원 주입 공제 왜 중요한지에 대한 설득력을 더 높이려면 글쎄요. 팩트. 아. 팩트. 예를 들면 이원 주입도 당연히 중요하고 포토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겠지. 근데 막상 더 깊이 들어가보면 각각이 정말 중요한 이유나 포인트들이 다 다를 거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왜라는 걸 계속 던지다 보면 그럼 이원 주입을 더 잘하려면 뭐 해야 돼? 더 들어가다 보면 뭘 더 해야 되는지도 보이지 않겠는 거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맞춰서 밑에 이제 직무 적합성이나 직무 이해 아니면 본인이 공부하고 온 걸 얘기해줘야겠지. 지원 동기는 그 정도로 이제 쓰면은 산업에 대한 지원 동기 되는 거고 회사 지원 동기 되는 거고. 옴스잡스 유료 멤버십 구독자분들에게는 별도의 컨텐츠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 준비하시는데 필요한 기사 분석들부터 각각의 업종별 주요 이슈들까지 야무지게 정리하고 있으니 꼭 혜택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취업하면서 극도로 우울해지는 그 시점이 있거든요. 어떤 큰 뭐가 없더라도.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희희낙낙하면서 데이트 나갈 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정리를 하고 좀 더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또 뭐 자고 일어나면 또 생각이 또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얘기는 안 하는데 그런 것도 있죠. 그 합격 한번 받기가 참 쉽지가 않아. 그 불합격했을 때 더 싫었던 것은 불합격했다는 그 자체보다는 이걸 또 반복해야 돼. 지연마다 반복해야 되잖아요. 계속 이 과정을. 그게 좀 하기 싫은 거죠. 초반에는 붙지 않았을까? 중반에는 붙었을까 떨어졌을까? 지금은 이제 떨어졌겠지. 들어가. 근데 또 떨어졌으면 그렇구나 하고 닫아버리죠. 처음 취업할 때 생각이랑 참 다르죠. 처음 할 때는 뭐 나 들어갈 때 하나 정도는 있겠지라고 생각했었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누구든 취업을 하긴 하니까요. 어딜 가든. 물론 학점이 좀 걸리긴 하는데 뭐 대기업도 쓰고 중견도 쓰다 보면 한국은 들어가지 않을까? 이러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몇 년 동안 반도체 호황기였잖아요. 선배들이 하는 말씀이 그 장비사들 있잖아요. 진짜 대기업 못 들어갈 때 거기 넣으면 그냥 된다. 근데 다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장비도 안 뽑는 것 같은데. 안 뽑아요. 근데 뭐 이제 와서 그런 건 의미가 없고. 후회하는 것 같은데. 근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내가 저지른 과오니까 수습해야죠. 제가 버릴게요. 여기 보면은 세 가지로 구분된다는 걸 배운 내용이잖아요. 그럼 한 번에 써도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문단이랑 의문단은 뭐예요? 이거는 곰씨님이 수업 중에 배웠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이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뭘 배웠는지 아래 내용에 쓴 거예요. 이런 장비, 이런 점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런 역할을 하고 이 부분은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걸 이제 그냥 개념 옮겨놓은 느낌이네 여기도. 구분됩니다. 생소한 역할을 합니다. 그냥 기계 설명 지금 매뉴얼 쓰는 건가? 근데 지금 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쵸.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뭐 소스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뭐 아니면 뭐가 중요한데요? 있습니다. 그럼 있습니다인데 그래서 지금 다 그냥 설명인데 기계 설명? 계속 기계 설명하는 거 아니야 지금? 그쵸. 뭐야? 여기서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얘기 좀 해보세요. 여기 뭐 공부했으니까. 저는 그 이온 소스부랑 그 마지막에 엔드스테이션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이온 소스부에서 일단 이온을 생성을 하고 근데 생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온을 만들더라도 다양한 이온이 발생하거든요. 그 속에서 전자가 발생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그냥 중성자가 발생할 수도 있고 같은 양 이온이더라도 다른 양 이온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필요한 이온만을 걸러내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 좋은 이온 주입 공정이라는 건 결국에는 목적에 맞는 이온만 주입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온 소스부가 담당하기 때문에 이온 소스부가 중요하다 생각하고, 엔드 스테이션의 경우에는 가장 마지막에 이제 결국 웨이퍼에 이온을 주입시키는 마지막 단계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좀 나중에 네. 얘기하고. 그래서 이온의 품질 높이는 중요한 부분인 걸 알겠는데, 그래서 어떤 지식이 필요한데요? 뭘 잘해야 되는데, 그걸 잘 선별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걸 잘 선별해내려면은 이제 마그네틱을 사용해서 선별해내기 때문에 그 잘 선별해내려면 그런 부분들이라도 하나 더 써봐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특히나 그 과정에서 이온 소스부에서 우리가 주입되는 어떤 이온, 뭐 중성자나 이런 관련 없는 것들을 최대한 배제하고 필요한 어떤 양질의 이온만을 선별하는 가장 중요한 공정임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이를 선별하는 데 있어서 뭐 마그네틱이나 어떤 방법론, 거기 어떤 장단점을 이해하면서 향후에는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한 요소로 부각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어떤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두고 학습해봤다, 더 찾아봤다. 그렇군요. 네. 지금 여긴 지금 기계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설명서 써놓은 거잖아요. 잘못 쓰고 있었죠. 그쵸.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다 그냥 설명. 그쵸. 다 설명. 길게 설명 잘 썼어요. 저희 두 번째는 갑자기 체력 나왔어요. 아, 그거는 이유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일단 장비를 다루는 거니까 당연히 장비에 대한 지식은 필요하고, 그리고 장비가 사람보다 크거든요. 근데 그 장비를 설치하고 철수시키고 그런 일을 하고 그 팹에서 계속 상주를 하기 때문에 일단 체력이 가장 근데 필요하다고 그 체력 생각했어요. 얘기는 왜 이렇게들 하는 거야? 체력이 아. 중요한 건 알겠는데 다 체력 얘기를 하잖아요. 왜 체력 안 내면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선호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면접관님 분들도. 그러니까 저라면 그런 얘기를 풀어도 다 이렇게 막 한강 라이트 뛴다 이런 게 아니라 난 뭐 건설 현장에서 일했었으면 건설 현장에서 어떤 작업을 해봤던 적이 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시간을 더 할애해서 이런 부분도 치웠고, 그리고 그렇게 현장에서 내가 하는 이런 행동들이 결국엔 안전한 환경을 만들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행위들이 좋은 집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주거 공간을 제공한다는 어떤 만족감, 뭐 그런 뿌듯함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다들 그냥 체력 있다, 튼튼하다, 큰 힘이 있네요. 반도체를 공부했는데 공부하면 할수록 이게 되게 재밌고 이게 어떤 이유로 중요해 보이고, 그래서 난 이런 걸 했다라고 막 주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 반도체 8대 공정 이수해 왔다, 이온 장비도 학습해 봤다, 체력도 키웠다, 이러고 있는 거잖아.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게? 근데 너무 다 이게 맞춰서 얘기하니까 그냥 전형적인 자수성 같은데. 저는 그냥 10K 마라톤 참가해서 47분 뛰었다고 쓰면 되겠네. 그리고 1년 동안 주 3회 헬스장 가서 2시간씩 운동한다고 쓰면 되고, 아니면 자소서에 체력 얘기가 없다고 안 뽑을까? 그렇지 않죠. 이게 지금 항목이 되게 여기 많죠, 글자 수가. 아, 그쵸. 이게 자유 양식이라서 일단 다 적고 그 다음에 다듬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만연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아무리 양껏 쓴다고 해도 그렇지 하나하나 눌러 담는 심정으로 어떤 주제, 어떤 방향성, 어떤 내용을 써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갔어야 되는데 하나씩 그냥 부위별로 지금 다 그냥 해체하면서 가고 있네, 그죠? 저는 이런 것도 주제를 문제 해결력, 논리적 생각이 아니라 또 명확하게 본인의 장점을 얘기하거나 여기서 느낀 점을 그냥 얘기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내가 문제를 해결해봤으니까 문제 해결력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하나씩 문제의 어떤 원인들을 계속해서 파고 들어가다 보면 이게 문제 해결될 수 있다, 나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다, 단계적으로 하나, 둘, 셋, 뭐 단계별로 파고 들어가서 해결했던 과정들만 명확하게 보이게 써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봤을 때 체력이 있습니다, 문제 해결력이 있습니다, 이런 것만 있지 철학이 없어. 주님님의 철학. 우리 낯세지에서 연습했던 거. 현장에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사소한 거 하나가 되게 다른 분들한테 안전한 작업 환경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나의 어떤 희생이. 그런 마음으로 일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왜? 그래야 내가 하는 일이 동료 엔지니어들에게 혹은 고객사 입장에서 불편함을 덜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뭐 이렇게 주제를 끌고 가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야, 원래. 근데 지금 보면 다 맞춰졌었잖아. 문제를 풀 수 있는 논리적 사고력이 있습니다. 체력도 키워왔습니다. 이온 주입 공정 학습해 왔습니다. 다 수동적이네. 주체적인 게 하나도 없네. 아니,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이랑 본인 주도성을 갖고 사는 사람은 다르잖아요. 그 주도성이라는 건 생각인 거 아니야. 그 생각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거고, 그 자소서에서 그런 게 안 느껴져. 특히나 이제 이온 주입 공정 관련된 내용을 파고들다 보면은 본인이 확신이 들지 않는 부분도 있겠지. 그럼 당연히 학부생 입장에서 어떻게 다 맞겠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내 수준에서 어디까지 고민했는지가 중요한 거고, 근데 그 고민이 적어도 내가 모르겠는 건 모르겠는 거지 합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건 맞을 거 아니에요. 그건 그거대로 쓰는 거지. 그게 중요한 거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공부를 열심히 했어. 본인이 목적성이 없어서 이걸 어디다 써야 되는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어떤 이슈가 발생하고 그 이슈는 어떻게 해결하고 그래서 이 기계가 이 특징을 갖는데 이게 왜 중요한지 그치, 그런 거죠. 파악해야 되고 근데 그 기계가 뻔하겠지. 그 기계가 내가 어떻게 종작하는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이온을 주입하고 이온의 양을 조절하고 이온을 발라내고 이온을 원하는 위치까지 넣는 역할은 똑같겠지. 네. 왜냐면 결국에는 걔네들이 계속 개발하고 발전시켜도 뭐 하는 거죠? 똑같은 기능을 더 좋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결국에 똑같이 필요한 개념적 이해는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쵸. 아니 그렇게 치면 다 해봤어야 뽑고 다 기계 알아야 뽑는 거네. 그럼 만져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알아? 그쵸. 진짜 막 감이 잡힐 듯 안 잡힐 듯 지금 당장 다시 써보라고 하면은 똑같이 쓰지 않을까. 아 뭔가 감이 잡힐 듯 안 잡힐 듯 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써야 되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써야 되나가 아니라 생각 정리부터 해야지. 자꾸 쓴다고 생각하지 말고 좀 공부부터 한 다음에 정리를 해봐요. 아 예. 핵심을. 이해되시죠? 네 됩니다. 오늘 수업하고 갑자기 용기가 생기죠? 아 네 좀. 머릿속이 더 복잡해진 느낌인데? 아 머릿속은 복잡해지는데 복잡해진 만큼 그러니까 단순하면 할 게 없다는 뜻이잖아요. 맞아요. 복잡해진 깊이가 만큼 있어야지. 맞아. 그런 것들을 풀어내면 우리 진짜 바꿀 수 있다. 할 게 생겼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소서는 이 정도로 다 된 건가요? 좋습니다. 네. 아, 또 같이 또 MT 한번 가시죠. 그쵸. 가야죠. 그래서 하고 싶은 것도 많아서 완벽 등반도 배워보고 싶고 주짓수도 배워보고 싶고 뭐 해외여행도 많이 가고 싶고 도자기 같은 것도 배워보고 싶고. 질문에 거의 뭐 노이로제 걸릴 정도까지 질문해 주겠어. 왜 반도체냐? 왜 메모리냐? 왜 쌓아야 되냐? 쌓는데 뭐가 문제냐? 이거 왜를 왜 하루 종일 보내야 되는 거야? 복분자 먹으려고 그래요. 아 근데 맛있는데 저 처음 맛있죠? 먹어본. 맛있습니다. 네, 오늘 하루 촬영이 끝났습니다. 이제 저녁도 맛있게 먹었고 네. 어떠셨는지? 좀 생각이 많아져요. 생각이 많아지고 생각을 정리하면은 뭔가 방향성이 잡힐 거라는. 좀 문제가 있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충분히 공감하시나요?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우리 점검할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준희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죠. 네. 옴스잡스 공식 인스타,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는 취업 컨설팅 공지, 합격 자소서 공유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팔로우, 친구 추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